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쇼에는 처음 인사하시는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KBS, MBC, SBS 예. 각 종편 다 나가봤는데 예. 이 김현정 뉴스는 처음입니다. 아 진짜 그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서초 을 지역구시고 네네, 그렇습니다. 재선이시고 예. 두 분도 한번 인사 오늘 나누시죠. 예, 아니 전부터 자주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출연도 했고. 아, 그래요? 예, 잘 아는 사이세요? 근데 아마 오늘 제가 가죽 잠바 입고 나온 건 처음 오셨을 겁니다. 처음 봤어요. 오늘 뭔가 단단히 준비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약간 여기 장갑까지 끼시면 네. 좀 무서워지실 것 같은. 그렇지 않아요. 원래 무서운 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양박 체제입니다. 뉴스다. 박용진, 박성중 두 분과 함께하는 뉴스다. 오늘 할 얘기가 사실 많아요. 많아서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 어느 박이요? 어느 박이요? 박용진 의원님. 예. 상한가 하한가 중에 어떤 거 골라오셨어요? 저는 미래통합당을 하한가로 잡아왔어요. 하한가로 미래통합당. 진짜 아픈 거 제대로 골라오셨네요. 제대로 골라오셨네요. 잠깐 좀 기다리시고요. 예. 통합당 박 의원님 얘기부터 좀 들어보고 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아니 박 의원님. 예. 제가 앞에서 어제 돌아간 상황은 설명을 청취자들께 드렸어요. 예. 상임 전국이 열리고 전국이 열려서 네네. 순서대로 가자면 비대위원장 임기 풀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전국에 올리기로 했는데 네네. 상임위원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면서 그냥 네네. 전국위가 통과돼 버린 네네. 4개월짜리 관리형 비대위원장이 탄생해버린 상황. 네네.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못 받겠다는 입장. 예. 자, 어제 돌아가는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예. 총평부터. 우선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또 여러 가지 참 할 말이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되는데 당 사정도 굉장히 참패한 입장에서 예. 또 이런 안 좋은 모습까지 보여서 정말 죄송스럽다. 뭐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이제 당선인 총회도 열리고 네. 또 상임 전국위도 열리고 예. 또 전국위도 열렸습니다. 당선인 총회에서는 여러 가지 왈가왈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네. 거기서 나온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선 지금으로서는 비대위가 바람직한 거 아니냐. 김종인 비대위 외에는 대안이 없다. 예.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그렇지만은 그 임기와 권한은 제한 어느 정도 필요하다. 임기도 뭐 무제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한도 당헌 당규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비대위파라 할까? 막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그러니까 비대위 지지파가 있고 예. 반대파가 있었어요. 반대파가 있습니다. 얼마 비율이 어느 정도 됐어요? 뭐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했다고 봅니다. 어제. 반반이었어요? 예. 뭐 전체적인 주장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반대파라 한다면은 우리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하자. 우리가 하자. 예. 내부에서 하자. 왜 자꾸 우리는 외부에서 끌어오느냐. 자강파 뭐 이런 어떤 자강파.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리고 당선인 총회를 먼저 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서 결정하고 나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다. 그런 차원에서 있었고. 이번의 절차는 좀 잘못됐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러면은 외부 비대위원장 자체에 반대하는 반대파와 자체에서 모든 것. 뭐 절차의 문제를 또 드는 절차파가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다양하게 나뉘었네요. 네, 이제 반대파의 뭐 절차도 이제 문제 삼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일부에서는 특히 전국이라든지 상임 전국이도 사실 이렇게 빨리 잡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당선인 총회를 열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후에 잡았어야 되는데 하루에 모든 걸 다 잡은 것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부터 그다음에 비대위 자체를 반대한다. 뭐 이런 사람부터 다양하게 어떤 스펙트럼이 있었는데요. 결론은 안 난 채 결론은 안 난 채 그대로 넘어갔었습니다. 결론 그래서 정상적으로 한다면은 상임 전국위에서 임기에 대한 것을 결정을 하고 또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을 그대로 추인하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일단 죄송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궁금증. 예. 상임 전국위는 100명 모이는 거고요. 예. 전국위는 600명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조금 잘못됐는데 아니에요? 상임 전국위는 이제 45명.
45명이니까 규정에는 100명 돼 있는데 100명이 다 안 차는군요. 그래서 17명이 참석해서. 아니 그러면 더 문제. 저는 100명 규정을 봤는데 100명도 아닌 45명이라면 지금 현재 이제 45명의 정족수를 못 채웠던 얘기예요? 아니죠. 45명의 반만 와도 되는데 23명이 차야 되는데 17명밖에 오지를 못해가지고 그것도 못 채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산됐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거는 무산됐는데 전국인은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전국인 열렸다는 얘기는 전국인은 이제 639명인데 전체 인원이 323명이 돼가 가반을 채웠습니다. 그중에 177명이 찬성을 해서 그대로 이제 통과된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의도적으로 상임 전국인을 빼고 그냥 4개월짜리 관리형 비대위원장만 통과시키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막 나와요. 왜냐하면 상임 전국인은 조금만 모여도 되는데 그게 못 모였다고 하니까 그건 아니에요. 결론을 보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 그렇지는 않다. 그럴 가능성도 조금 있다는.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는 그렇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이 씁쓸하다, 죄송하다 지금 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언론 전화도 안 받으시더니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 전화도 안 받으셨대요. 네. 심재철 저 대표 권한대행이 김재원 의원하고 같이 자택으로 찾아갔는데 거기서도 30분을 기다려가지고 만나셨는데 네네. 면담 30분 동안 와인 석 잔만 먹고 돌아왔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봤습니다만 직접적인 걸 듣지를 못하고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봤습니다. 자,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 의원님 개인 생각.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지혜를 갖고 또 연세도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철학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잘 처리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게 잘 처리하시는 걸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4개월 비대위밖에 되질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형태로 받아들이고 추후에 여러 가지 어떤 보완 조치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들어서 갖고 본인 임기를 막 이렇게 규정을 바꾸고 이거 하는 거는 너무 현실적으로 좀 힘든 일 아니에요? 보기도 그렇고. 좀 보기가 안 좋은 모양이 되죠. 그러나 이제 방식은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 최고의 의결을 통해서 다시 당헌을 수정하는 방법. 다시 상임 전국이 열어가지고 수정하는 방법. 수정하고 모시는 방법. 또 우리 제적위원회 4분의 1 동의를 얻어서 모시는 방법. 또 긴급 현안 사항인 경우는 의장, 정우택 의장이 필요하다고 긴급 현안으로 또 상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만 어떤 방법이 선택될지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그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그래서 봅니다.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와야 된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저도 처음부터 이 방식 절차가 잘못됐다. 앞으로 우리 미래통합당의 여러 가지 어떤 운영이라든지 어떤 지휘라든지 모든 이끌어 나갈 이런 지휘 체제를 구성하는 방법인데 이것을 당선인 총회를 하지 않고 기존의 국회의원, 기존에 낙선하신 분 이런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된 것은 뭔가 절차가 잘못됐다. 그래서 당선인 중심으로 전체 의견을 모아서 또 당선인에서 어떤 원내대표 할 분을 뽑아서 거기에서 결정을 한 것이 바람직하다.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심재철 현 원내대표가 이렇게 이제 방식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약간의 꼬인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잘 풀릴 것으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은 그럼 무엇입니까? 지금 이런 절차를 어쩐 나름대로 밟은 상황에서의 입장은 김종인 카드 어찌어찌 해서든 받는 게 맞다? 현재로서는 김종인 카드가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박용진 의원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지금 사실 하한가로 골라오신 거였는데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을 사실은 박용진 의원도 잘 아시잖아요. 예전에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민주당 선거 도우실 때 그때 박용진 의원이 비서실장 하지 않으셨어요? 맞습니다. 맞죠. 누구보다 잘 아는 분으로서 그분의 어떤 특징 같은 걸 잘 아는 분으로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 보세요? 잠깐 옛날 기억을 하나 소환을 하면 김종인 전 의원이 그 당시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요. 가장 곤혹을 치렀고 본인이 가장 불쾌하게 생각하는 논란이 이른바 셀프 공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자기 번호를 2번으로 비례 2번으로 스스로 줬다가 난리 났던 거. 난리가 났죠. 그래서 셀프 공천이니 이렇게 됐는데
그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아까 잠깐 얘기하셨던 본인이 취임해서 4개월짜리로 취임해서 임기 무제한으로 늘리는 그런 당원 당규 개정에 대해서는 하실 생각이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박성중 의원이 무려 단독으로 8분 가까이를 인터뷰를 하신 것 아무리 들어도 예. 도대체 미래통합당이 뭘 하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무슨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패배했는지를 알고 있나요? 아세요? 왜 패배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외부에서 뭔가 이렇게 좀 더 철학을 가지고 있고 비전을 갖추고 하실 수 있는 분을 모셔오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와중에도 지금 각각의 욕심, 이른바 중진들의 욕심, 그리고 각 계파별로의 계산, 이런 것들이 막 뒤엉켜 가지고요. 저는 아무리 봐도 지금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이 혼란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왜 욕심이라고 하셨는데 네. 김종인 비대위에 반대하는 중진들은 그러세요. 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당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야지. 왜 우리는 습관성 비대위처럼 계속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모셔오냐. 외부 비대위원장이 무슨 메시아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전에 습관성으로 하셨던 비대위 과정에 다 참여하셨거나 찬성하셨거나 하셨던 분들 혹은 이른바 미래통합당이 저지경이 되는 과정에 침묵했거나 동조했던 분들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저렇게 큰 목소리 내는 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 제가 오늘 하한가로 뽑아온 이유가 패배 수습은 혼란한 상태 그리고 시대 감각은 아주 혼절한 상태 아니냐. 시대 감각? 네. 그래서 지금 이 패배와 관련된 수습에 대해서도 중구난방 혼란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갑자기 무슨 느닷없는 그 부정선거 이런 논란을 끌고 와서 당 안에서도 막 난리잖아요. 그건 통합당의 당론은 아니죠. 당론은 아니더라도 네, 일부.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제지하지도 못하고 말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시대 감각은 혼절한 것 같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우리 의원님이 상대방 당에 대한 예의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왜 네. 많이 지금 조금 날카로우시고 불쾌하세요?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패배의 원인을 모른다. 또 중구난방이다. 각자 도생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네. 우리가 우리 원인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외부에서 보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이다. 또 어떤 지혜와 경험을 갖추는 또 노장이 보는 것도 더 훨씬 나을 수 있다. 또 그분은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김종인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의를 다해서 모시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 자체의 어떤 원인도 모르고 인물이 없어서 그런 건 결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뭐 부정선거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네. 우리 당도 99.9%는 부정선거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전부 다 그 정상적으로 다 진행됐고 다만 0.1%. 지금 현재 그 어떤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제가 또 선거에 그 참여를 해보다 보니까 사전 선거에 여러 가지 어떤 투표의 어떤 방법, 보관 방법, 또 이송 방법, 또 개표 방법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할 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번 기회에 투명하게 한번 어떤 정부 체크를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일부 그 낙선하신 분들은 분명히 자기 권리이기 때문에 그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방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와대도 국민청원 게시판에 20만 명 이상이 문제 제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의혹을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줍니다. 그렇죠. 상세하게. 네네. 국회도 10만 명 이상이 모이면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해주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명 이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다면 이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정말 우리가 사전선거가 투명하다. 아까 답변 근데 인터뷰 혹시 못 들으셨어요? 일부에 제가 세세하게 물었고 답변이 나왔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잠깐만 제도 개선 문제가 아니라 부정선거 문제를 얘기하시니까 잠깐 부정선거도 마찬가지. 박 의원님 마무리. 그래서 이것을 정쟁 수단이라든지 어떤 국론 분열의 어떤 그런 차원으로 삼을 게 아니라 정말 의혹이 있으니까 한번 규명할 필요는 있는 거 아니냐. 단순히 야당을 선거 불복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씌워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국민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서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분명히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체크할 필요는 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저는 그렇게 그러시면 미래통합당에서 당론을 정하세요. 왜 당론을 정합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국민을 위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럼 그걸 분명히 얘기하시면 되고 그 제도 개선은 국회에서 할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행안위에서 유튜브 따라다니면서 유튜브 따라다니는 거 아니죠.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예. 유튜브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미래통합당 의원분 중에. 그러니까 이거를 말리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선을 긋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나 의혹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나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어요. 그러나 국회의원은 그만한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국민들의 혈세로 가져가는 그 국고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근데 그렇게 받아가는 당이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책임 있게 하시라고요. 예. 제도 개선 얘기하시면서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대충 말씀하시는데 제도 개선은 저도 원해요. 그러나 그건 국회에서 책임 있게 논의할 문제고요.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누가 들고 나왔는데 그거 저희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저는 그래서 이거 비판받아야 부정선거를 누가 들고 우리 당에서 들고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그 민경호 의원은 어느 당 의원이세요? 그거는 우리 박영희 의원님이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입니다. 자기의 발언을 충분히 할 권한도 있고 모든 것을 자기 책임하여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개인이 하는 것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민경호 의원이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 당은 책임 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 당이 민경호 의원 보고 하라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낙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전선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국회는 하나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하지 말라. 정리를 좀 하자면 그러면 그러니까 부정선거다라고 지금 통합당이 주장하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절대. 아니지만 민경욱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과 뭐 일부 유튜버들 또 이런 분들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으니 이번 기회에 한번 규명을 해보자. 근데 지금 선관위가 다 대답 내놨는데 그걸로는 불충분하다고 보세요? 예, 그걸로는 좀 불충분하다. 어디까지 가려면 해야 된다고 보세요? 민경욱이라든지 이 유튜브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 입장문도 나오고 아까 인터뷰도 했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 저도 그걸 한번 보기는 봤습니다만은 그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명쾌하게 좀 더 제시를 하라 이런 말. 저는 미래통합당이 당론 정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저렇게 그냥 개인의 사견이다 그러면서 국가적 혼란을 방치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도 아니고 공당의 역할도 아니기 때문에 당론을 정확하게 하셔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각 상임위별로 이렇게 논의를 하자고 하시든지 제도 개선. 아니면 이건 부정선거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증거를 대시든지 이러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국민에 대한 예의예요. 예. 부정선거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그건 선거 무효 선거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거 불복이다라는 건 아니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일부 유튜버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그러면 자기 개인이 좀 들어볼 만하다 그러신 거예요? 예, 그 중에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도 제가 보니까 있을 수 있겠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왔는데 그걸로 불충분하다. 그럼 뭘 어떻게 더 해야 되는 거죠, 선관위는? 그래서 그 부분에 구체적인 답변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선관위에 나온 것도. 선관위도 거의 두리뭉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끝도 없이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김종인 위원장 얘기하다가 지금 뭐 선거 불복 이야기가 나와요. 선거 의혹 얘기까지 조금 커져 버렸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만약 이야기가 조금 더 길어지면 저희가 뒤에 인터뷰 준비하시는 분 중에 한 분께 좀 양해를 구하고 조금 더 갈 수 있다는 건 미리 말씀드리고 두 번째 하한가로 들어가죠. 박성준 의원님도 역시 하한가를 뽑아오셨는데 누굴 뽑아오셨습니까?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서 뽑았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 네네. 뭐 하한가. 그렇죠. 하한가인데 하한가인 건 다 아는데 어떤 부분을 지금 문제시하시는 겁니까? 지금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총선 8일 전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총선 기간 동안 전 묻혀져 왔기 때문에 이것이 성추행 사실을 미리 인지했는데 당이라든지 청와대가 인지를 했고 또 일부에서는 권력기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총선 전에 이 사실을 중앙당도 알았고 청와대도 알았다. 알고 개입했다. 조정했다라는 말씀이 지금 통합당의 주장.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보는 이유는 우선 그 피해자 신고 접수를
부산 성폭력 상담소장이 접수를 했습니다. 예, 예. 그 소장은 18대 그 문재인 지금 현 대통령에 대해서 공개 지지를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협상을 했던 사람이 부산시 정책수석 보좌관입니다. 이 양반은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공정을 했던 사람은 법무법인 부산 문재인 대통령이 창립했고 또 상당수 영향력이 있지 뭐 지금은 다 그만뒀다 하지만은 상당히 그게 뭐 변호사도 지금 인사수석가 있고 뭐 그런 차원. 그다음에 그 법무법인 대표도 예. 오 전 시장의 인재영입위원장을 했고 정재성 변호사신가요? 예, 정재성 변호사예요. 이런 전체적인 관점을 본다면은 이런데도 청와대와 민주당은 몰랐다, 시침이 뗀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질 않는다는 차원이고요. 이 오거돈 사건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친문을 통했다. 그런 차원에서 권력기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전체적으로 추정으로 봐서는 그런 관점에서 일부에서는 우리 내부에서 국정조사까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TF는 이미 꾸리셨잖아요. TF는 꾸리셨습니다. 국정조사까지 일부 의원은 국정조사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가정 추정 이렇게 얘기를 전제하시면서 이랬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음모론이라고 보통 하죠. 제1야당이 그래도 국민들에게 100석 이상 이렇게 선택을 받은 제1야당이 이렇게 가정과 추정 수준을 가지고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제가 아까 시대 감각은 혼자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 근거가 또 하나 생겼네요. 그래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세요. 그러시면 되겠네요. 그러나 거기에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게 국정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국정을 얘기하는 건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그 요구서에 제출을 하셔가지고 하면 국회에서 검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계속 이렇게 표현합니다. 혼절한 시대 감각으로 과연 당내 혼란과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위기를 얼마나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번 그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우리 여당에게도 던진 숙제가 있고 야당에게도 던진 과제가 있는데 그거를 잘 풀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때는 이때다. 그래서 뭐 어쨌든 정치 쟁점만 해보자. 근데 그것이 다 여러 가지 가정과 음모론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라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좀 억지로 정치 쟁점화를 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박성중 의원께서 질문한 그 부분들 우연의 일치치고는 다 너무 이렇게 관여가 돼 있지 않냐. 다 연결된 사람들이 거기에 개입해 있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한 답변은 어떻습니까? 아니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답변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분 지금 얘기하신 부분들이 다 하나하나가 사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이걸 국정조사를 연결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하나는 사실이지만 그거는 그렇게 연결될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성폭력 부산의 성폭력 문제 상담소와 부산 성폭력 상담소장의 경우가 그렇다 한들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의 역할 공개적인 역할과 자신의 책임을 다 무시하고 저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가는 건 여기서 엄청난 점프를 하는 거고요. 또 법무법인 부산이 맡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청와대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엄청난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들을 제기하고 가는 게 국정조사는커녕 대한민국 국정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제1야당이 공개방송에서 이걸 가지고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는 게 적절한지가 걱정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성중 의원님.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은 지금 여당에 서는 것, 여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음모론이다.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추정이 가능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는 나오지는 않았죠. 그렇게 충분히 믿을 만한 그런 어떤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자꾸 시대 감각 혼절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그런 표현은 좀 안 썼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우리는 국가 권력이 분명히 개입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검찰이 수사에 하든지 아니면 특검을 도입해서 정말 하든지 정말 그렇게 했으면 저희들도 국정조사까지 나가지 않죠. 그럼 신고를 할 생각도 있으세요, 검찰에? 충분히 할 생각이 있죠. 고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TF팀이 구성돼서 전반적인 걸 지금 체크하고 있고 그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어떤
답변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 아직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예. 일부 성폭력 3당 소장의 자문위원이 예. 지금 청와대 유력 상당한 인사가 그대로 표현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인지는 동명이인인지는 지금 확인하고 있지만은 하여튼 이런 전반적인 차원에서 전체가 연계돼 있다. 그걸 놓칠 수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자신 있다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든지 아니면 특검을 가자 이런 차원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수사는 시작됐고요. 수사는 시작됐고, 당연히 형사처벌 관련 대상이니까 검찰에 이거 하고 있고요. 궁금하신 부분을 좀 알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면 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정식으로 제출하세요. 그러면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판단해서 예, 하세요. 하시고 정확하게 근거를 거기에 기술하시면 됩니다. 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박성중 의원님? 국정조사로 지금으로서는 우리 당내에 예. 한 사람의 의견입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의견이 된 건 아니고 한 명이요? 한 명의 의견. 그러면 뭐 예. 그거는 앞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당내에서 논의해가지고 국정조사로 갈 것인지 과연 예. 전반적으로 증거가 드러났을 때는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겠죠. 이게 중앙당에서 뭐 성추행이 있는데 그걸 덮으려고 한 게 아니라 중앙당에서 그 여성 누구 전화 올리는 것 같습니다. 조정을 좀 해주시고 중앙당 차원에서 총선 후에 발표하는 것으로 여성과 합의를 하는 게 어떻냐라고 만약 말했다면 그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죠. 그건 뭐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물론 안 했다는 입장입니다만 민주당은 그랬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 피해자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퇴, 오거돈 전 시장의 사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뭐 총선 이후 이렇게 시점까지도 그 피해자와 가해자 이렇게 협의하에 이렇게 진행한 걸로는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들었습니다만 예, 그거를 예를 들면 중앙당이 조정에 개입했다거나 이렇게 되는 건 저희로서는 그 선거 이후에 이 사실 자체를 알았다는 게 팩트고 당에서 팩트다라는 주장이시고 제가 그래서 반론을 좀 제기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통상적인 사람들의 어떤 양심, 통상적인 어떤 양식, 통상적인 지식 이런 걸로 이제 비추어 본다면은 20대 나이에 불과한 피해자입니다. 그죠? 네네. 그런데 20대 나이에 불과한 피해자가 왜 시장직 사퇴를 요구했는지 그것도 시장 밑에 있는 하나의 계약직에 불과한데 이런 차원에서 시장직 사퇴를 20대 나이가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참 어렵거든요. 20대 아니라 10대라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이로 얘기하기는 20대 폄하 발언이 아니에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무슨 걸 했을 때는 어떤 이익이 있는지 여러 가지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본인의 뭐 여러 가지 또 피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치권 인사라든지 일부 어떤 사람들의 중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저희들은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퇴 요구한 것까지도 또 본인 결정보다 주변에서 누군가가 20대 나이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냥 자기의 어떤 피해를 당할까 봐 용기가 안 날 수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지만 20대 나이라고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거는 뭐 합리적 의심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합리적이지 않은 의심이에요. 아니요. 이야기를 좀 조용히. 그다음에 오거돈 전 시장보다 더 이상한 것은 부산 성폭력 상담소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상담소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러면 피해가 발생했으면 그걸 가해자를 즉시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8일 동안 숨겨줬다는 거예요. 이것도 두 번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2차 가해를 막겠다면 이런 정치색이 강한 법무부인 부산에 이것을 맡기는 것을 피해야죠. 자기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또 문제고 더 큰 문제는 이걸 공정까지 해가지고 시장직 사퇴 요구를 작성했다는 거. 이 20대 또 20대 그 여성이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못해. 참 어렵거든요. 그거는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거고. 일반화시킬 수는 또 부산 성폭력 상담소장이 같이 이 절차를 상담소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땐 이런 법적인 어떤 공증을 받는 게 좋다라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끼리끼리다. 같은 병끼리. 전체적으로 조언해주고 그 여성을 위해 선의로 절차를 같이 밟아줬다기보다는 거기에 어떤 선거에 대한 계산을 그 소장님이 했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직원의 성추행 신고, 접수, 그다음에 공정, 그다음에 언론 대응까지 전부 친문 인사의 조직 울타리 안에서 저희들은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용진 의원님, 그래서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걸 합리적 의심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저는 언어도단 같은데 그 말씀하시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 수준의 기술을 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가져오시면 그 누가 그거를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요구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국가 권력에 개입하고 국정에 되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하는 게 제시가 돼야죠. 하나의 근거라도. 근데 그런 거 없이 아마 이랬을 것이야. 그리고 20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걸 근거로 해오시면 말씀은 합리적 의심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전혀 불합리한 추측과 음모론을 근거로 하시는 거예요. 국정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음모론은 아니고요. 우리 박용진 의원님의 법률적 지식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상식적인 수준에 가 이야기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증거라 하기는 그렇지만은 다양한 어떤 판단을 보고 사실 판단, 팩트를 음모론은 전혀 없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음모론이고 팩트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건 다음에 그 정도 수준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쓰실 수 있겠냐는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아마 양쪽 당의 의견을 지금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청취자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는 제공하셨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래,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네, 들으신 분들이 판단을 나름대로 하실 거라고 보고 저희가 결국은 뒤에 기다리고 계시던 인터뷰를 양해를 구하고 내일로 좀 미뤘다는 거. 우리 대학생이 기다리고 계셨는데 이다운 학생 20대가 기다리고 계셨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내일 꼭 모시도록 하고요. 한 1분 남았는데 박용진 의원님 오늘 본회의에 인터넷 은행법도 올라가죠. 제가 이것 때문에 약간 55일 전에 부결됐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인터넷 은행법 개정안이. 근데 지금 다시 올라오기로 어저께 정무위원회에서 이게 통과된 안은 사실상 표지가리한 수준의 인터넷 은행법 개정안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5일 전에 우리 국회가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분명히 국민들 앞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지금 또 올라와요. 이게 여야 합의라는 이유로 좀 오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별로 공감하기가 어렵고 여당이 일부 반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오늘 이제 의총을 통해서도 반대 의견을 말씀을 드릴 거고 여당은 찬성이잖아요 지금 사실은 여당 정무위에서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박용진 의원은 반대하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론으로 확인된 바 없고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이렇게 해오는 건 표지가리다. 그렇죠. 21대 가서 하시면 되잖아요. 중요한 일인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뭔가 말씀을 좀 하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어떤 이야기인가 어쨌든 오늘 본회의에서 이거 떨이 처리하듯이 처리해서는 안 될 되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세계가 4차 산업혁명으로 빨리 달리고 있는데 이런 인터넷 은행의 어떤 진입 규제까지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이미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어긴 이 사람들을 그렇게 인준해 주는 것을 하면 안 돼요. 이 자체를 반대하는 지금 것도 은행법에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다시 이제 이걸로 시작을 하면 끝도 없습니다. 인터뷰 한 명이 또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음에 또 시간 내서 토론 자리 마련하도록 하고 오늘 하여튼 뜨거웠습니다. 두 분과 뜨거운 뉴스닥이었습니다.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 박성준 의원님 이제 그럼 격주로 뉴스닥 이렇게 그동안 뉴스쇼 못 나오신 한을 다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박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진,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